같이 녹화하는 우리 스태프들이 녹화하면은 저한테 이제 되게 놀랍다고 항상 해주는 말이 있어요. 그 주제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그렇게 빨리 생각을 해내냐, 이거를. 뭐 이거 제가 하루 주제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평상시 생각을 이제 탁 엮어서 잠깐 준비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잠깐 준비하는 거를 왜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냐면 그게 저한테 리추얼화 돼 있어요. 글감을 딱 생각해서 잠깐 구성한 다음에 드르륵 써내려가서 한 20분 정도에 이렇게 글 하나 써버리는, 칼럼 하나 써버리는, 이게 리추얼화 돼 있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리추얼이 얼마나 좋은 거냐는 거죠. 다시 오늘의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리추얼이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그건 정말 필요한 것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주셨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리추얼은 인간에게 참 좋은 거인 것 같아요. 인간스러운 것이고 인간다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리추얼이 뭔지도 모르는 분들에 의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리추얼이라고 하는 용어는 종교 제례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일정한 요일에, 일정한 날에, 또 일정한 절기에 종교 기관에 가서 종교 제례를 같이 드리는 것을 절기마다, 분기마다, 뭐 연마다, 뭐 매일, 매주 이렇게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보통 리추얼이라고 합니다. 리추얼이라고 하는데, 요즘 이제 리추얼이 유행한다고 했을 때 그 리추얼은 거기서 이제 좀 그 컨셉을 빌려와서 아침마다 일어나면 글쓰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저녁마다 책상을 정리정돈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대낮에 목욕물에 한 번씩 물을 담근다. 그러니까 뭐가 됐든지 간에 뭐 청소를 하시던, 뭐 일을 하시던, 뭐 바이올린 연주를 하시던, 뭐를 하시든지 간에 특정 시간에 반복적 행위만을 통해서 어떤 만족감을 얻는 행위예요. 조금 복잡하죠? 리추얼이 되려면 이제 조건이 뭐냐면, 처음에 특정 시간이에요. 이건 일요일마다 하는 것이다. 이건 일요일 아침마다 하는 것이다. 이거는 매일 새벽 5시는 하는 것이다. 이거는 매주 화요일에 하는 것이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너를 만날 때마다 하는 것이다. 이렇게 특정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타임라인이 없으면 리추얼이 일단 아니죠. 두 번째, 반복된 행위로예요. 반복된 행위만으로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리추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리추얼에 내재되어 있는 행위를 통해서 그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추얼은 리추얼 행위만으로 어떤 만족감을 얻어요. 그러니까 대나무 숲을 한 번 걸을 때 10원씩 축적해가지고 어플에 축적이 돼가지고 이게 1000만 원 될 때까지 해서 어린이들을 돕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추얼이라는 거는 그냥 대나무 숲을 걷는 것만으로 내가 어떤 만족감을 얻어. 내 과거를 돌아보고 내 마음이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어. 아니면은 뭐 이렇게 아침마다 명상을 하는 것만으로 내 안에, 내면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 숨쉬는 것에 집중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것들이 가라앉으면서 삶의 제일 중요한 것들의 우선순위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라고 하는 어떤 만족감을 얻게 되는 거죠. 그 행위만으로. 그러니까 그 행위가 무엇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프로젝트 작업하고, 제가 프로젝트 작업하고, 제가 프로젝트 작업해가지고, 이렇게 해가 프로젝트를 모아가지고 하나를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서 제출해가지고서 1억을 따낸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의 반복만으로 그 어떤 만족감을 얻는 것이라고 저는 규정을 하고 싶어요. 그 전문가들이 어떻게 규정을 하시는지 몰라도, 네, 제가 볼 땐 그래요. 예, 그래 보입니다. 그렇다면 특정 시간에 행위의 반복만으로 그 어떤 만족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좋은 것이냐? 일단 저는 크게 말해서 두 가지 관점에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관점은 소극적 관점, 두 번째 관점은 적극적 관점인데, 적극적 관점은 조금 전에 말한 그 어떤 만족감을 얻는다는 말로 다시 돌아오고요. 소극적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소극적 관점은 에너지가 절약되고, 에너지를 절약해서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에너지가 절약된다는 게 뭐냐?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뇌가 기능적으로는 무엇에 미친 듯이 집중하고 있냐면 에너지 절약에 미친 듯이 집중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누구든지 전부 다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그러잖아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뭐든지 다 날로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왜?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최소 투자해서 최대 효과를 얻으려고 그러잖아요. 왜?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지구에서의 삶이 유한하다 보니까 그 유한한 삶에 유한한 에너지를 부여받았고, 그 에너지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가 제일 중요한 문제다 보니까 에너지를 절약하는데 완전히 뇌와 인간의 행위가 다 그쪽으로 전부 다 그 중력을 받아, 에너지 절약의 중력을 받고 있거든요. 왜? 에너지를 절약해. 예를 들어서 옛날에 주부들, 저 어릴 때 생각해보면 우리 어머니가 걸레질 하셔야지, 빨래 다 손으로 하셔야지, 세탁기는 그 후에 나온 거니까. 근데 지금은 세탁기도 돌리면 싱 돌아가서 다시 그거를 또 말려가지고 또 그거를 또 완전히 말려서 그냥 하면 손 안 대고
이렇게 돌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살림 사는 사람의 에너지를 절약해서 그 에너지를 더 좋은 곳, 자기가 쓰고 싶은 거에 쓰고 싶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리추얼이라는 게 에너지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리추얼은 에너지 절약하고 굉장히 큰 관계가 있어요. 리추얼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정 시간에라는 시간축, 타임라인, 시간축이 있어요. 그 다음 시간축을 빼놓고 보면 리추얼이라고 하는 거는 습관이에요. 습관. 반복하는 게 리추얼이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절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가서 일정한 찬송가를 부르고, 가서 일정한 불경을 읽고, 가서 일정하게 절을 하고, 108배 하면은 108배만 하잖아요. 1800배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108배를 하잖아요. 107배도 아니고 108배를 해야 되잖아요. 일정한 거를 반복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만나고 뚫고 나갈 때 언제나 사람의 뇌는 상수와 변수 값을 구별하기 시작해요. 상수와 변수 값을 구별하지 않으면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수, 변수, 상수라는 거는 안 변하는 거. 아, 얘는 이렇구나. 이 사람 원래 성격 안 좋네. 이렇게 딱 이런 거 있잖아요. 얘 뭐 친절한 애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간을 본다고 그래요. 가끔 가다가 사람들이 간 보잖아요. 서로 간을 보는 거예요. 처음에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뭐 안녕하십니까 뭐 이렇게 하다가 혹시 몇 년생 이러고 이제 간을 본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 사람인지 그러니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간을 본다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은 딱 형이라고 깍듯이 모셔야 되는구나. 상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그냥 내가 후배로 야 동생 일로 와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우리 얘기를 듣다 보니까 대학교 후배인데 가만히 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후배인데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후배네. 일로 죽었어. 이게 상수가 생기는 거예요. 얘는 그렇게 야자해도 된다 이렇게 딱 상수가 생기지. 상대방에는 형님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상수가 딱 생기죠. 왜 그 상수를 찾냐 하면 에너지를 절약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만날 때마다 어떻게 대해야 할까? 존중을 해야 될까? 존댓말을 써야 될까? 반말을 써야 될까? 거리를 유지해야 될까? 가깝게 지내야 할까를 상수가 딱 생기면 골조가 생기고 나머지는 살만 채 그러니까 어디를 변화시키며 커스터마이즈를 할지와 어디는 정해져 있어서 더 이상 신경 안 쓰고 밑으로 내려버려도 되는지가 결정이 안 되면 사람은 움직이지 않아요. 너무 에너지가 들거든. 침팬지들이 제일 무리가 커졌을 때 40마리인데 그 40마리가 날마다 하는 게 뭐냐면 공기잡기예요. 서로. 외부에서 하나가 들어와서 다행히 안전하게 들어왔다고 쳐요. 보통은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떠돌이 있으면 가서 죽여버리는데 사람하고 비슷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40마리 무리에 한 마리가 외부에서 들어와서 받아들이면 이 40마리가 서열을 총체적으로 다 새로 조정해. 얘가 여기 낑겨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얘하고 또 조절, 얘하고 또 조절, 얘가 찝쩍거려가지고 얘보다 얘가 높고 제가 이거를 잔인하게 왜 이렇게 그 어떤 종류의 짐승들은 사람도 그렇고 서열을 중시할까? 남극의 펭귄들은요 하루에 2시간 사냥하고 나머지 시간을 전부 서열 잡는 데 쓴대요. 그 수천 마리가 한 무리가. 그러니까 왜 이렇게 서열이 중요하냐? 왜 조폭은 들어가면 형님 이거 왜 하냐 말이야 이거. 알겠습니다 형님 이거 그렇게 안 해도 왜 그런지 아세요? 거친 사람들이라서 서열을 안 잡아 놓으면 한번 싸움이 나면 에너지 출혈이 너무 심해. 생각해 보세요. 조폭한테 그 서열이 없다고 생각해 봐. 얼마나 깽판이겠어요. 날마다 때려부시고 날마다 칼로 찌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 출혈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깍듯하게 서열을 지키는 거죠. 군대가 왜 그래요? 총칼을 든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계급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깽판 나버리는 거죠. 왜 서열을 잡느냐? 상수를 잡는 거예요. 일단 이건 변하지 않는 것. 그리고 여기는 좀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곳이라고. 그걸 이제 시체 말로 간 본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취직을 했다. 그럼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렇게 눈치를 보잖아요. 왜 눈치를 보는지 아세요? 여기는 규율이 얼마나 강한지, 이거 개겨도 되는 건지, 출장비는 어디까지 이렇게 함부로 써도 되는 건지 처음에 간을 봐야지 돼요. 왜냐하면 어느 부분은 무지무지하게 규칙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나 회장님이 떴을 때는 전부 다 깔고서 죽은 척 해야지 되고 무조건 회장님 얘기는 반박을 하면 안 되고 yes sir 이렇게 실례했습니다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중요하구나. 저기는 건드릴 수 없는 상수구나. 그러면 회장님 말씀에는 이거 회장님 지시입니다. 그럼 네 이렇게 나중에 안 하더라도 이게 상수. 일단 그렇게 모셔만 놓으면 그분이 허허하고 난 다음에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이런 변수. 이게 갈라져야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길게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상수가 정해지면 에너지가 절약이 되고요. 원래 그런 거니까. 그거는 그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그 에너지를 다른 데다가 쓸 수 있어요. 여러분, 리추얼이 없는 사람은요, 하루하루가 피곤해요. 그러니까 건전한 습관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습관으로 꽉 찬 사람들은 이게 습관하고 이제 연결되어 있는데, 습관이 벽돌이고 리추얼이 이 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습관이 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생산성이 엄청나게, 옛날에 오바마 대통령이 그랬다고 그러죠.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처리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 이것도 하고 운동도 하고 뭐 이거 회의도 주재하고 어디 가서 연설도 하고 막 엄청난 스케줄을 이렇게 다 그거를 처리를 해내는데, 다 소화를 해내서 보통 사람의 몇십 배로 일을 하는데, 그 어떻게 그렇게 위대하게 그렇게 많은 일을 하냐. 어떤 사람은 하루에 한 가지도 못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하냐면, 젊을 때부터 아침마다 뭘 한다. 그 다음에 8시에는 뛴다. 그 다음에는 뭘 할 것, 책을 읽는다. 그 다음에 글을 한 꼭지 쓴다. 그 다음엔 수영을 한다. 그 다음에 사람들을 만나서 토크를 한다. 이게 리추얼화, 습관화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루에 5개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간중간에 4번이 비는 그 비는 시간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변동적인 일을 하고, 오늘 새로 시작하는 거나 새로 궁리를 한다든지 갑자기 무슨 다른 액티비티를 해본다든지 이런 걸 하고, 그런데 5개 정해져 있는 리추얼은 무조건 지키는데, 무조건 지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거긴 더 이상 신경이 쓰이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리추얼이 뭐냐면, 일 시작하기 전에 오전에 산에 가가지고 산을, 우리 뒷산을 맨발로 1시간 반 정도 걷거든요. 이게 리추얼이에요. 맨발 그 겪어보니까 난 처음에는 산에 와서 웬 맨발로 걸어, 다 발 다치게 오버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앞에서 가는 사람이 맨발로 유유하게 가길래 도대체 어떤 느낌일까 그러고 신발을 벗었다가 아직까지 신발을 못 신고 있어요.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신발을 벗고 맨발로 흙을 밟으면서 그 산길에 돌길 이거를 1시간 반 정도를 이렇게 도는 게 리추얼인데, 그게 아프지 않아요? 그러면 처음에 아팠겠어요? 안 아팠겠어요? 아팠죠? 그 다음, 힘들지 않아요? 힘들었겠어요? 아니면 힘들죠? 근데 한 번 하고, 2번 하고, 1주 하고, 2주 하고, 한 달 하고, 지금 한 달 좀 넘었는데, 신발을 벗고 산을 한 바퀴 돈다라고 하는 게 점점 새로 만들어낸 행위가 아니라, 하다가 보니까 익숙해져 습관이 돼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새로 만들어내는 행위는 늘상 어떤 일이 닥칠지 몰라서 계속 긴장을 해서 이렇게 메타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그 코스를 맨날 똑같은 시간에 그 코스를 매일매일 돌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습관이 되는 순간 신경망이 하나 형성이 돼서, 습관의 신경망,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따로 놀잖아요. 이렇게 걸어간다, 막대기를 짚는다, 아플 때는 막대기를 짚어서 다리에 힘을 뺀다. 그 다음에 뭐 어느 코스를 가면 긴장을 하고, 어느 코스를 가면 힘을 빼고, 어느 코스 가면 막 맨발 벗고 뛰어간다라는 게 이렇게 해서 하나의 종합적 습관 덩어리로 형성이 딱 되잖아요. 리추얼화 되잖아요. 그리고 그걸 또 매일 같은 시간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면 이게 더 이상 신경이 쓰이지 않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나는 딴 생각을 하면서도 그걸 할 수 있는 거죠. 뭐하고 똑같으냐면요, 운전하고 똑같아요. 처음에 얼마나 신경 쓰여, 운전. 막 아까 우리 또 수동으로 기아를 몇 단에 넣고 클러치를 밟고 막 신경 쓰이고, 막 이쪽 거울 보고 저쪽 거울 보는데 거울에 차가 비치는데 저 차가 얼마나 멀리 있는지 파악도 안 되고, 막 온 사방에 신경을 써가지고 오늘 내가 살아서 집에 돌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정말 걱정을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오늘 이렇게 하다가 한 1년, 2년 정도 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딴 생각하면서 운전하고, 얘기하면서 운전하고, 음악 들으면서 운전하고, 노래하면서 운전하고, 심지어 햄버거 먹으면서 운전하고. 위험하지만 어쨌든, 왜냐하면 이 신경망, 이 행동의 일련 행동의 반복 행동의 신경망이 하나의 리추얼로 형성되어서 밑으로 뇌에서 부위가 옮겨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다른 부위로 내려가고, 위에 빈 신경 쓸 수 있는 그 주의력이라고 하는 게 한정 자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쓸 수 있는 신경의 한정 자원 부분이 비게 되면서 이걸로 딴 거를 하는 거죠. 딴 리추얼을 또 만들어요. 그러니까 또 딴 리추얼을 또 만들어서, 그럼 또 걔가 또 내려가, 이렇게 내려오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글쓰기, 아니면은 지금 이런 거 녹화하는 거, 이런 거. 그 우리 저 같이 녹화하는 우리 스태프들이 녹화하면은 저한테 이제 되게 놀랍다고 항상 해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해주냐면은, 그 주제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그렇게 빨리 생각을 해내냐, 이거를. 지금 오늘 같은 경우 뭐 이거 제가 하루 주제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평상시 생각을 이제 탁 엮어서 잠깐 준비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잠깐 준비하는 거를 왜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냐면, 그게 저한테 리추얼화 돼 있어요. 글감을 딱 생각해서 잠깐 구성한 다음에 드르륵 써내려가서 한 20분 정도에 이렇게 글 하나 써버리는, 칼럼 하나 써버리는, 이게 리추얼화 돼 있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리추얼이 얼마나 좋은 거냐는 거죠. 그리고 이게 리추얼화가 되면 또 새로 딴 거를 시작해서 리추얼화 시킬 수 있어요. 내 시간 한도 안에서는 그걸 전부 다 만들어 넣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추하는 바입니다. 리추얼이라고 하는 거. 리추얼은 무엇을 해주냐. 그러니까 첫 번째, 지금 소극적 이유 말씀드렸죠. 적극적 이유 말씀드릴게요. 소극적 이유는 에너지를 절약해서 더 많은 일을 슈퍼맨이 되게 한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서 슈퍼맨이 되게 한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적극적인 이유인데,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리추얼의 뜻이 뭐냐면 특정 시간에 반복된 행위만으로 그 어떤 만족감을 선사한다잖아요. 예를 들어서 눈을 감고 숲을 걷는다. 절대자를 생각한다. 이렇게 우주와 만난다. 이 세상에 그 지금까지 나를 괴롭히던 것들이 비행기 타고 올라갔을 때 저 63빌딩이 성냥갑처럼 보이듯이 저 멀리 보이면서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문제가 완전히 없어지면 뽕이에요. 근데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문제가 원래 문제 크기로만 보인다. 원래 크기로 보인다. 개똥이 산만해 보이는 건요, 개똥 앞에 엎어졌을 때예요. 개똥 앞에 엎어져서 내 코 앞에 개똥이 있잖아. 그럼 개똥이 산만해 보이잖아요. 근데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나면 개똥이 개똥만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개똥이 개똥만해 보인다. 이런 만족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침마다 글을 써. 아침마다 쓴 글이, 제가 이제 단열단상 페이스북에 짧은 글 쓴 거가 지금 오늘 보니까 5,992인가까지 갔더라고요. 10년 쓴 거예요. 그러면 아침마다 글을 쓸 때마다 그렇게 짧게 쓰던 아니면 길게, 뭐 중년 창업일기 같은 거 길게 쓰든 간에, 근데 쓰고 나면 드르르르 이렇게 써내려가면, 쓰기 전까지는 조금 압박이 있죠. 아, 뭘 써야 되는 게 압박이 있는데, 써가지고 글이 하나 완성되고 나면, 아, 오늘도 또 하나 쌓았구나. 그런 만족감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맨날 얘기하지만 게임을 해서 이렇게 오늘은 또 골을 3골 넣었구나, 뭐 이렇게 한다든지,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니고, 뭐 그걸로 내가 출세 뭐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아니에요. 막 이러다 뭐 목욕물에 담그고 나 혼자 즐기는 거지. 이게 무슨 뭐 내 이력서에 도움이 되진 않아요. 이력서에 쓸 건 아니잖아요. 목욕물에 45,000번 담금, 뭐 이렇게 지난 16년 동안 57,000번 목욕을 해오신 목욕의 달인도 아니고, 뭐 이게 이력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만으로, 행위만으로 그 어떤 깊은 만족감, 그것 자체가 인생의 즐거움인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소극적인 장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뭐 에너지를 절약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리추얼 자체가 즐거워. 그럼 인생이 즐거운 거잖아. 리추얼 자체가 즐거우면 인생이 즐거운 거고, 내 삶의 절반이, 내 삶의 70%가 혹은 내 삶의 어느 일정 부분이 리추얼로 채워져 있다 그러면, 자발적 리추얼로 채워져 있다면 그 부분만은 행복하게 산 거가 되는 거죠. 지상에서 장수하시라고 서로 축복을 하는데, 진정한 장수는 만족한 시간을 합친 게 장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복했던 시간을 다 합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5, 60 살았는데 행복했던 시간만 다 합쳐라 그러면 저는 한 10년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사실은 10살 사는 거죠. 이 장수를 행복한 시간을 다 합쳐서 50년, 60년, 70년을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처럼 행운인 사람은 없는 거겠죠. 그죠? 리추얼. 영어 선생님이 리추얼이 뭐야? 리추얼. 특정 시간에 반복된 행위만으로 어떤 만족감을 얻는 삶, 적극 권장합니다. 뭐라도 하나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까 목욕하거나 뭐 이런 거는 단순하니까 리추얼 하는 게 잘 이해가 되는데, 주제가 탁 던져졌을 때 그거를 타닥타닥 20분 만에 하는 게 리추얼화 되는 거는 그 약간 복잡한 거고 매번 할 때마다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처음에 그런 주제가 던져졌을 때 내가 그거를 정리해가지고 이제 발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리해서 말하는 데는 처음엔 이제 일주일이 걸렸다고 보는 거죠. 예, 그렇겠죠? 안 그러겠어요? 일주일이 걸렸겠죠? 준비하고 문서화도 하고 뭐 PPT로도 만들었겠지? 그러다가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예를 들면 그 영어 선생 때지만 내가 영어 강연을 평생 몇 번을 했나 세봤어요. 추산을 세봤어요. 세봤더니 내가 그걸 세봤을 때 4,000번 했더라고. 그럼 어떻게 되냐? 이번 강연은 주제가 뭘 원하세요? 그러면 뭐 3세부터 6세까지 정도, 유치원 정도 다니는 애들을 위해서 엄마들이 뭘 해야 되는지 주제를 던져줘. 그러면 그 주제를 잠깐 생각해. 그렇게 해서 2시간짜리 강의 내용을 만들어내는데, 사실은 제가 능숙할 때는 그거 10분 생각하면 구성 작거든요. 그러니까 PPT를 만들어야 되면 시간이 들어가지만 내용만으로는 금방 그걸 어떻게 그렇게 빨리 만드냐? 4,000번을 해서 그래요.
내가 내 입으로 이렇게 말하긴 그렇지만 달인이 돼서 그렇거든. 그러면 달인이 된 이유가 뭐냐? 반복해서 그래요. 계속 반복, 고치고 반복, 고치고 반복, 피드백 받아서 또 반복, 또 반복, 또 반복 하다 보니까 구성 자체도 이 안에서 내부에서 모듈화되어 있어서 첫째, 둘째, 셋째, 이건 시간적, 공간적, 예를 들어서 아니면 이렇게 정리하는 거가 그것도 리추얼화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달인은 그렇게 해서 달인이 되는 거예요. 리추얼은 달인을 만들고 즐거움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복잡한 것도 가능하네요. 나눠가지고 하기만 하면. 시간이 오래되면. 그러니까 뭐냐면 습관화 합쳐서 리추얼화. 한 리추얼, 두 리추얼, 세 리추얼 합쳐서 더 복잡한 거. 또 상위, 하위 또 합치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더 큰 일을 더 빨리 할 수 있게 리추얼화시키고. 그러니까 일을 능숙하게 만들어 올라간다는 관점하고 아까 목욕을 한다처럼 아주 사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서 굉장히 쉬운 것으로 리추얼화하는 거 있죠. 일본 사람 차 마시듯이. 이렇게 해서 쓱쓱쓱 왼쪽으로 몇 번, 오른쪽으로 몇 번 이렇게 해서 한 번 돌리고 냄새를 맡고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난이도가 아니라 그냥 절차가 주는 기쁨? 그런 의미의 리추얼화도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